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지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추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일라이릴리, 마스터카드, 비자, 맥도날드, 코카콜라, 스타벅스, 도미노피자, 파이자, 퀄컴,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 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대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 갈짓자 움직임 속에서 미국 실물 경제가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도 확인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삼는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미국의 4월 고용 동향 보고서도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지난주 뉴욕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 이후 시장 혼란을 수습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실제 무역 협상을 개시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양국의 경쟁적인 관세 인상만은 멈춘 상황인 만큼 당분간 상황이 더 나빠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인식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증시 낙폭이 워낙 컸던 만큼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을 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반박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은 기업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에서 관세 충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S&P 500 소속 기업 중에 180개 이상이 실적을 발표하는 등 실적 발표가 가장 집중된 시기입니다. 먼저 도미노 피자가 28일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주도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이렇게 줄을 잇는데요. 29일에는 반도체 소재 업체 코닝과 온라인 지급 결제 대행 업체 페이팔, 또 비자, 스타벅스와 부킹홀딩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또 코카콜라, 미국의 경기동향 풍향계 역할을 하는 택배업체 UPS, 또 디트로이트 빅3 맏형인 제너럴 모터스도 이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퀄컴은 30일, 애플과 아마존, 일라이릴리, 마스터카드는 다음날 1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말인 다음날 2일에는 미국의 양대 석유 메이저 엑선모빌과 쉐브론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또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헤이도 다음 달 2일 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만 이전 관례를 따른다면 토요일인 다음 달 3일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에 실적 발표한 기업 76%가 월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냈지만 2분기와 연간 실적 전망은 하향 조정되는 흐름입니다. 2분기 예상 실적 증가세는 1분기 초 9.2%에서 현재 6.6%로 하락했습니다. 또 주요 경제 지표도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29일에는 미국의 주택시장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로 간주되는 S&P 케이스실러 주택지수 2월치가 공개됩니다. 또 미국의 3월 기존주택 판매가 저조했던 것으로 집계되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월 케이스실러 주택지수가 발표됩니다. 주택은 미국 가계자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자산으로 주택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집값 동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허니문을 끝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0일 드디어 실질적인 첫 경제 성적표를 받아드는데요. 이날 상무부가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공개합니다.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발표되는 GDP 통계 가운데 첫 번째 통계입니다. 미국 경제가 트럼프의 고강도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고전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시장도 이 GDP 통계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입니다. 또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GDP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연준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의 약세에 압력을 제공할 듯합니다. 또 같은 날 상무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삼는 PCE 물가지수를 3월치를 공개합니다. 아직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으면서 PCE 물가지수는 완화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월비를 기준으로 2월 2.5% 상승률에서 3월에는 2.2%로 낮아질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미국 제조업 흐름을 보여주는 공급관리협회 ISM의 제조업 지수가 4월치 공개됩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은 양날의 칼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관세로 미국 제조업체들이 보호를 받아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되지만 반면에 원자재와 부품 등의 수입 물가가 뛰면서 제조 원가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국 제조업체들의 반응, 또 향후 전망이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 2일에는 미국의 4월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관세 정책이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미국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내달 1일 예정된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이벤트가 눈길을 끕니다. 시장에서는 정책금리가 0.5% 정도로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나오는 일본의 물가지표들이 2%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서 향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힌트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인데요. 트럼프는 중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도 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최근 무역정책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조만간 미국과 중국이 빅딜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발언은 가짜뉴스라고 말하고 있는 중국도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미국 반도체 관세를 되돌리기도 했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메모리칩을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해서 125% 추가 관세 철회 조처를 내렸습니다. 의료장비와 에탄 등 산업용 화학제품 관세도 면제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인과 달리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에서는 27일에서 30일, 베이징에서는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민영경제촉진법을 심의합니다. 중국이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와서 관련한 정책이 나올지 또 위안화 강세 재료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지율 하락,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강했던 충격 등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대중정책 기조를 압박에서 협상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세계 양대 경제국 간 무역전쟁이 봉합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가능성이 재확인되면 뉴욕 주식시장은 지난주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2기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의 황금 시대를 선언하면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은 혼돈의 연속이었는데요. 트럼프는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상호관세 폭격으로 지구촌을 뒤흔들었지만 관세의 후폭풍은 부메랑처럼 미국을 먼저 때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증시에 가장 크게 작용할 요소가 과연 기업 실적이 될지, 경제지표가 될지,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될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증시를 향해 있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이번 주도 힘내세요. 여러분, 파이팅!